안녕하세요. AI 초보 탈출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PDF 교재 40쪽부터 53쪽까지 제6장 크리드 공식으로 질문하고 테스트하기를 다룹니다. 이 장의 목표는 영어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물어야 더 좋은 답을 얻는지를 실습하는 것입니다. 한국 독자에게 크리드를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육하원칙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생각하듯이 AI에게도 상황과 할 일, 방식과 이유를 알려줍니다. 영어 약자를 완벽히 외우지 못해도 빠진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는 점검표로 쓰면 됩니다. 첫 글자 C는 컨텍스트, 즉 상황 설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송이 지연됐다거나 60대 초보자를 위한 강의를 준비한다는 배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I는 상황을 모르면 일반적인 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시작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두 문장으로 먼저 알려주세요. R은 롤, AI가 어떤 입장에서 답할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주제라도 초보자를 가르치는 강사로 답하는 것과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로 답하는 것은 내용과 말투가 달라집니다. 다만 역할을 주었다고 해서 AI가 실제 전문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의 관점을 정리하는 지시로 사용합니다. 이는 이그젬플, 예시나 참고할 방향입니다. 교재에서는 육하원칙의 왜, 즉 요청의 목적과도 연결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쉬운 설명, 실습 중심, 실제 질문 예시 포함처럼 원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가 없다면 어떤 느낌과 목적을 원하는지만 알려줘도 좋습니다. A는 액션, AI가 실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안내문을 작성하라, 문서를 요약하라, 두 안을 비교하라, 어려운 문장을 쉽게 수정하라처럼 행동을 분명히 적습니다. 자료만 주고 끝내지 말고 그 자료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D는 디테일, 형식과 분량, 톤과 조건을 적는 부분입니다. 표로 정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용으로 짧게 작성해 주세요. 초보자가 알아듣도록 쉬운 말로 쓰세요가 예시입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일수록 답변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재의 실전 예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객 안내문을 써달라는 말만 하면 AI는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낼지, 어떤 말투와 길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AI가 자신의 기준으로 빈칸을 채우게 되고, 그 결과는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요청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 지연이라는 상황, 배송이 늦어진 고객이라는 대상, 안내문 작성이라는 할 일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정중하고 부드러운 톤, 너무 길지 않은 문자 메시지용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주면 AI는 훨씬 실용적인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핵심은 좋은 질문이 멋진 표현을 쓰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I가 필요한 상황과 역할, 해야 할 일과 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문장을 길게 쓰기보다 빠진 기준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장의 가장 실전적인 메시지입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완벽한 문장을 혼자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챗GPT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좋을지 예시를 만들어 달라고 물으면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좋은 출발점입니다. 방법은 4단계입니다. 먼저 내가 하려는 일의 목적만 간단히 말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지 예시를 여러 개 요청합니다. AI가 제안한 문장을 비교하고 적합한 것을 고른 다음, 대상과 톤, 형식과 조건을 내 상황에 맞게 바꿉니다.
초보자는 이 과정을 통해 AI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AI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 작업을 시작할 때 세부 지시를 바로 내리기보다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묻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러면 AI가 가능한 작업을 목록으로 제안하고 사용자는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AI는 작업을 목차 구성, 본문 초안, 실습 설계, 검토와 수정처럼 여러 단위로 나누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 자료라면 목차, 각 장의 본문, 실습 문제, 표, 발표자 노트, 체크리스트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중 지금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모든 질문을 혼자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대화하며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재 45쪽은 저자가 직접 사용한 테스트 질문을 보여줍니다. 저는 챗GPT를 처음 사용하고 AI를 공부하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AI 공부 방법을 물으려면 어떤 프롬프트로 시작하면 좋을지 예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문장은 아니지만 AI를 공부하고 싶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질문을 받은 AI는 학습 계획, 쉬운 설명, 실습 과제, 실제 업무 활용,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비교처럼 여러 방향의 프롬프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질문으로도 학습 방법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시간과 목적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됩니다. 교재 46쪽에는 AI가 제안할 수 있는 6가지 프롬프트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용어를 모르는 완전 초보자가 AI와 챗GPT를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4주 계획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만 공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어 2주 계획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알려주면 실천 가능한 계획을 받기 쉽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AI와 프롬프트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번째는 책으로만 보지 말고 챗GPT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실습 과제 10개와 각 과제의 예시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설명만 듣는 것보다 직접 입력해 보고 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이 훨씬 잘 기억됩니다. 다섯 번째 예시는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이메일 작성, 문서 정리, 아이디어 정리, 회의록 요약을 중심으로 공부 순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문을 잘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기 위해 좋은 프롬프트와 나쁜 프롬프트의 차이, 따라 할 연습 문제를 요청합니다. AI를 배우면서 동시에 AI에게 질문하는 방법도 배우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완벽한 프롬프트를 외워야만 AI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목적을 정하고 AI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좋을지 묻습니다. 제안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대상과 톤, 형식과 조건을 바꿉니다. 그런 다음 수정한 프롬프트로 실제 답변을 받습니다. 이 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프롬프트 실력입니다. 프롬프트 모음집은 좋은 질문 문장을 모아두는 방법이지만 모든 사용자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운영 도구는 아닙니다. 초보자가 좋은 질문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익히는 학습용 예시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프로젝트의 업무별 예시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문장을 많이 수집하는 것보다 목적과 대상, 톤과 조건을 내 상황에 맞게 바꾸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AI가 제안한 프롬프트를 받았다면 그대로 쓰지 말고 크리드를 점검표로 사용해 다시 다듬습니다.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롤에서는 AI가 어떤 입장으로 답할지를 확인합니다.
이그젬플에서는 참고할 예시나 방향, 액션에서는 AI가 해야 할 일, 디테일에서는 형식과 분량, 톤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완성 문장을 만드는 공식이 아니라 요청에서 빠진 정보를 찾는 점검표입니다. 교재의 완성 프롬프트는 크리드가 실제 문장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줍니다. AI를 처음 배우는 한인 초보자를 위한 강의 자료를 만든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AI 교육 교재를 만드는 교육 지원 담당자라는 역할, 쉬운 설명과 실습 중심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2시간 강의용 목차와 핵심 설명, 실습 문제를 작성하라는 할 일과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쓰라는 조건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추측해야 할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한 번 입력했다고 항상 완성도 높은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어렵다면 초보자가 이해하도록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용이 길고 산만하다면 핵심만 남기고 표로 정리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례가 부족하면 실제 업무 사례를 추가하고, 주의점이 빠졌다면 사람이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AI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교재 51쪽의 워크시트는 내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먼저 AI에게 맡기고 싶은 일과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AI가 어떤 역할로 답하면 좋을지,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은 무엇인지, 톤과 분량, 대상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잘 시키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좋을지 AI에게 먼저 물을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 저처럼 너무 짧게 말하면 상황과 대상이 없어 답이 막연해집니다. 결과물의 형식을 말하지 않으면 문단인지, 표인지, 문자 메시지인지 AI가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하면 시작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럴 때는 AI에게 예시부터 요청합니다. 또한 AI의 답변을 그대로 믿고 사용하지 말고 사람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제6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드는 컨텍스트, 롤, 이그젬플, 액션, 디테일의 약자이지만 한국 독자에게는 육하원칙과 연결하면 훨씬 쉽습니다. AI에게 좋은 답을 얻으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를 모르겠으면 AI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좋을지 먼저 물으세요. 예시를 고르고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한 다음 실제 답을 받고, 다시 검토하세요. 멋진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AI와 대화하며 질문을 다듬는 실전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장, 기억과 반복 피드백을 활용해 챗GPT를 내 업무 방식에 맞게 훈련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 설명란의 PDF 교재 링크와 화면의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